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데서 촬영을 하네요. 오늘 굿당이 왔어요. 네, 굿당이 왔어요. 청아가 시간을 짬을 낼 수가 없어서 또 이제 이렇게 개인 구시 의뢰가 되고 개인 구시 끝나고 이러면 또 그 제갓집들을 위해서 산을 돌아줘야 되고 이런 일정이 좀 바빠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갑진년에 과연 그 어떤 무가 행위 없이 집에서 본인이 셀프로 해서 무엇인가 금전을 좀 불러들이고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네. 금전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추후의 문제고 일단 불러들이기부터 하자. 잘 들어오게. 잘 들어오게 하자. 그게 1탄이었고 어떻게 그러면 그 불러들인 금전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게 2탄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 네네. 그리고 또 이제 3탄은 3탄도 있나요? 3탄도 있어요. 그 집안에 이제 조금 무가적인 영적인 좀 특수성으로 좀 들어가려고. 그러면 불러들인 재물은 그럼 어디서 지킬 건가? 자, 우리가 조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엌, 주방. 네, 부엌 주방이죠. 네. 조항은 어떤 데예요? 부엌은 어떤 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한 그 음식을 저장하고 이런 장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바로 식록이다. 혹은 재물을 우리가 재물복을 식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키는 기운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무가 선생님들이 집고사 이런 거를 들어갈 때 어디서 비느냐 결국은 조항부터 빌어야 돼요. 네네. 조항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조항에서 어떤 조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 아픈 것도 그 집 사람이 아픈 것도 조항에서부터 빌어대는 거고요. 그 집이 어떤 아주 큰 복을 거머쥐게 되는 것도 조항에서부터 빌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항에다가 무엇을 부엌에다가 주방에다가 여러분들 주방 부엌에다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방법은 많은데 영적으로 조금 특수성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네. 그런 거 다 쳐버리고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쳐버리고 가장 그 영적으로 문제가 안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복을 일으킬 수 있는 주방의 그 인테리어는 무엇일 건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현관하고 똑같이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청소예요. 아하. 특히 여러분 주방이 조금 지저분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쉽게 딱 생각해서 주방이 좀 지저분하면 뭐가 어떻게 돼? 벌레부터 끌어요. 뭐 싱크대, 뭐 물대, 물대 이런 거, 곰팡이 이러면 그것도 그 보이지 않는 균 그리고 보이는 그 날파리들, 촛파리들 뭐 음식물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꼬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재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번 줄 사람들이 알고 아, 저 사람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파리떼 꼬인다 그래요. 네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뜯어먹으려고 파리떼 꼬인다 이러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행돼야 되는 건 무조건 청결해야 한다. 현관보다 더 청결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주방이다 이 말이에요. 네. 주방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신발장이 정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다 안으로 집어넣으십시오. 정리가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될지라도 다 집어넣으십시오. 무조건 출입문은 갈아막지 마십시오. 네네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방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방은 정리가 돼야 돼요. 특히 딱 여러분들 주방 핵심 음식을 보관하는데 뭐야? 냉장고입니다. 네. 냉장고. 네. 냉장고가 지저분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들 그런 거 청아조차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요즘은 청아가 살림을 못하니까 다른 분이 해주시지만 음식들을 막 그 냉장고에 막 보관을 해놨다가 뭐가 있는지 몰라. 맞아요. 뭐가 네. 있는지 몰라서 사고 또 사고 나중에 냉장고 한번 털다 보면 유통기간 지난 거 다 버리고 엄청 버려야 되는 게 그거 돈 낭비야. 네. 그러니까 금전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나가는데 또 나가고 뭔가 촉을 세우지 않으면 그런 부분인데 그쵸, 이게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딘가 이 말이야. 주방이다 이 말이야. 조항이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항은 청소, 1단계 청소, 2단계 정리 들어가야 돼요. 냉장고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서랍도 무조건 집어넣으면 안 돼. 주방만큼은 정리가 돼야 돼요. 네네. 내가 어떤 그릇이 어디에 있고 유리 그릇이 어디에 있고 반찬 그릇이 어디에 있고 밥그릇이 어디에 있고 숟가락이 어디에 딱딱딱딱 정리가 돼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청결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리정돈이 돼야 한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국거리에서도요 성주거리라는 게 있어요. 네. 성주거리가 한양굿에서는 성주거리를 반드시 놀죠. 근데 그 성주거리도 제일 마지막에 84,000원 제대 조왕 신령님이 나와요. 독장군 독부인. 독장군 독부인이 뭔 말인가 하면 장독이죠. 장독. 네. 장독에 옛날에는 그게 뭐 1년 먹을 양식 혹은 3년 먹을 양식 5년 먹을 양식에서 그 집이 망하려면 장맛이 바뀐다 이런 어느 나라 어른들이 네네네. 있었고 그 집이 잘 되려면 장의 탄맛이 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 그 다음에 독장군 독부인 84,000 제대조왕 화덕장군 굴대장군 우리가 불대고 그런 어떤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조왕에서도 각 철을 관장하시는 신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무관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주거 형태는 그랬지만 요즘 주거 형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방으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예. 가스레인지, 네. 개수대, 수도가 물도 있죠, 불도 있죠. 그 다음에 음식 보관하는 거 그런 것도 냉장고가 다 들어와 있고 네네.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주거리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성주거리에서 신령님 의대를 어떤 색깔을 입느냐 이 말이에요. 붉은색을 입어요. 붉은색이요? 붉은색 의대를 입습니다. 네. 성주님 거리에서 붉은색 의대를 입어요. 그렇다라는 건 주방은 붉은 계열의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였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인테리어 소품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조화예요. 조화. 꽃. 꽃. 네네. 꽃꽂이 조화. 네네. 이런 게 이쁘기도 하고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조화를 놓으면 안 된다라니까. 귀신꽃이. 귀신부터요. 붉은색 꽃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조화는 청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뭐 붉은색 꽃 뭐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러면 붉은색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뭐 밥통을 바꾸거나 냉장고를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밥통 이런 것들은 흰색 붉은색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흰색 붉은색. 옛날에는 빨간 밥통 많이 나왔어. 옛날에는 많았죠. 근데 요즘은 없지. 다 블랙, 블랙, 실버, 네. 화이트 뭐 네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밥통이 붉은색인 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런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미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붉은 밥통이 없으니까. 그런 거면 굳이 가실 필요 없고 또 이제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방에서 우리 현관에서는 톤 다운을 시키라 그랬잖아요. 네. 너무 빨간색, 너무 원색적인 파란색이라면 정신없고 무당틱하고 뭐 촌스럽고 뭐 어지럽고 이렇지만 조항만큼은 좀 원색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연한 핑크색, 뭐 아주 뭐 톤 다운된 뭐 붉은 계열의 어떤 뭐 오렌지색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리지널 붉은색 그런 어떤 소품들. 고무장갑. 브라보다. 고무장갑 붉은 색깔이네. 네네네. 고무장갑 꼭 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도 괜찮네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소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활에 쓰는 네네. 거니까. 자, 보통 주방에는 개수대가 있고 개수대 바로 옆에 이제 그 불이 있죠. 불. 네. 가스레인지든 뭐 인덕션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개수대와 불과 물의 중간 정도가 되는 분명히 공간이 있어요. 있죠. 집집마다 네. 반드시 네. 있을 거예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어떤 형태든 요즘 현대 그 주방에는 불과물이 붙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과물을 분리하는 작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공간에 넣는 거예요. 그 공간에 붉은색 어떤 것들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음식 중에는 팥도 좋고 소금도 좋아요. 네네. 팥도 좋고 소금도 좋은데 팥은 여러분 소금은 그러하지 않지만 팥은 오래 놔두면 팥도 곡식이기 때문에요. 벌레가 끓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끄는 그런 형태를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어떤 그 인테리어는
붉은색 항아리, 아, 예, 도자기 예. 같은 네, 붉은 네. 컵이나 요런 것들에 한쪽에는 소금을 넣는 거예요. 하얀색 소금. 흰색과 붉은색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항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색깔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소금. 소금은 우리가 왜 소금이라 그래요? 작은 금이라 해서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그 재물을 불러오는 특화된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금, 붉은 그래서 소금 조금, 그 다음에 팥. 이 정도면 상당히 좋아요. 인테리어 다른 소품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우리 그 생활 풍수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현관에 놓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네네네. 하시는 분도 있으면 현관에 넣어도 좋습니다. 현관에 넣어도 좋은데 이제 그 보이지 않게라기보다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지 않게 좀 놓는 게 좋고, 소금이나 팥은요 여러분 어디에다 둬도 좋은 그 음식이고 물질입니다. 그런데 청아가 말하는 주방에다 놓으면 가장 좋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팥은 벌레가 끓을 만큼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잊어버리고 벌레가 끌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네, 차라리 그러면 안 놓는 게 낫겠죠. 그럼 참 소금, 붉은색 뭐 도자기에다가 하얀색 소금, 그 정도는 올릴 수 있고, 무리한 어떤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떤 무과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떤 부정스러운 어떤 기운도 쳐내고, 네네. 또 그 금전의 기운도 많이 끌어당길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이름에 어떤 이름이 딱 지어지면 그게 그냥 지어지는 이름들은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거하고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이 물질이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요, 현관에 놔도 좋아요, 조항에 놔도 좋아요, 화장실에 놔도 좋아요, 현관에 놔도 좋아요, 침실에 놔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소금이라는 것은 부정을 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삿된 기운을 좀 와해시키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작은 금, 네네. 그만큼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런 그 물질이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기운들을 불러올 수 있고, 금전을 불러올 수 있고, 또 불러들인 금전을 지킬 수 있다. 자, 소금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은 젓갈 문화가 있잖아요. 네. 염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소금 아닙니까? 네네. 설탕 소금이잖아요. 근데 이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수성도 있는데, 영적인 것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이 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금전도 지키는 어떤 영적인 기운까지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 마늘이라는 것도 있잖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을 막을 때 마늘을 걸어놓고 이래요. 네네네. 참 여러분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 그 왜? 만화 보면 그 냄새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그리고 서양에서도 뭐 엑소시즘 하고 이럴 때 항상 마늘을 걸어놓고 그 냄새 때문에 귀신들이 그 뭐 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마늘에는요 살균 성분이 있어요. 네. 멸균까지는 아니더라도 살균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에 좋지 않은 어떤 균들 이런 거를 잡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물질의 특성이. 그러면 그거 영적인 것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리되지 않더라고. 청아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게 광기 아닙니까? 광기. 네네. 스토킹하고 이런 사람을 좀 떼줘야 되는 어떤 의뢰가 들어와서 신령님한테 하명받기를, 화살나무를 찾아라. 화살나무. 화살나무를 찾아라. 화살나무로 예방을 해라. 그 사람 광기를 잡는다. 특화화된 어떤 거다고 비방이 내려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받는 비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나무를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긴 줄 알아야 찾을 거 아니냐고. 가시나무일 것 같아. 가시나무 비슷해요. 그쵸. 근데 그 화살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화살나무를 검색을 하니까 그 화살나무가 동의보감에 광기를 잡는 약재예요. 아 진짜? 네. 광기를 잡는 약재. 그러면 실질적인 그 약재의 효능이 사람의 광기를 잡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런 광기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소금이라는 물질이 음식을 상하는 걸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을 막기도 하고 또한 지키는 기운이 강한 음식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주방에 소금이 없는 주방은 없겠죠. 다 싱크대 밑에 네네. 소금들이 다 있죠. 소금, 설탕, 조미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이는 장소에 올려라 이 말이죠. 물과 불의 중간 정도. 물에도 녹고 불에도 타고 소금은 그렇죠. 그런 작용에서 어떤 부정지기들을 깨끗하게 걷어내고 내 금전에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 영적인 기운이 반드시 소금에는 들어있다라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개인 기호에 따라서 항아리 이런 게 싫다 다른 것에 넣으면 안 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투명한 유리병 투명한 유리병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소금이 눈에 보이게 네네. 그 기운이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조금 열어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을 조금 지키는 기운이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팥 그다음에 소금 하나씩 해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나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주방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관에 소금하고 팥 넣으면 사람들이 아 이거 약간 뭔가 좀 무속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데 주방에다 그렇게 올려놓으면 이건 너무나 주방이라는 자연스럽죠. 특수성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네. 거예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렵게 불러들인 금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어떤 인테리어라면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